자, 삼동 신금을 보겠습니다. 삼동 신금은 신금이 삼동이니까 해의 자 축월이겠죠. 자, 해자 축월은 기본적으로 뭐죠? 춥죠. 춥다. 그래서 또는 얼어있다. 그래서 이 춥고 얼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녹일 수 있는 게 뭐가 필요하죠? 화가 필요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하겠죠. 겨울철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뭐죠? 금과 이 수잖아요. 뭐죠? 이거는 금수상관이죠. 금수상관. 금수상관에서는 칠살도 반가워한다. 그는 왜 그런다? 조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많이 수도 없이 반복된 이야기니까 한번 바로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신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이 10월이니까 해월이죠. 자, 해월의 신금은 어떤지. 10월 신금은 시치소양. 시치소양. 시간이 값어치를 한다. 또는 만난다. 소양. 이 해수가 소양이라고 합니다. 소양. 소양. 그래서 양점승. 양기가 점점 승하고 항기장항. 항복한다 항장이 내리강자로 되겠죠. 장강 한기가 장차 내려간다. 맞나요? 양기가 점차 승수하고 한기가 장차 항복한다 라고 하면은 항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내려간다 하면 강으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한기가 장차 내려가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좌오와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래서 해, 자, 축이면 자, 자수는 뭐죠? 다 의미했어요. 해수는 가장 의미 6개의 의미 있고 오와 오면은 비로소 하나의 일양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5개의 의미 있어요. 자, 5는 4는 가장 뭐죠? 6개의 양이 있고 5는 비로소 하나의 음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1음. 그러면 5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해월은 지금 전부 음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소양으로 본다. 그러니까 가장 음한 가운데서 양으로 본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 점차 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해수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음으로 보는데 자, 해수 속에 해무 갑임이 있죠. 전부 음으로 보는데 양기가 점차 승한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한기가 장차 내려간다. 이제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자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의 양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의 양이 나오기 전까지 해수에부터 양이 하나씩 양의 기운이 조금씩 싹 튼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소양. 그래서 해수가 6개의 의미 있긴 하지만 점차 양의 기운이 올라오면서 한기가 장차 내려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선용임수 먼저 임수를 쓰고 차취병화 그 다음에 병화를 쓴다. 이것도 쉽사리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해수가 신금이 해월에 있는데 양기가 점차 올라가고 한기가 내려가면 병화를 먼저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임수를 먼저 쓴대 또. 임수가 오면 여전히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화가 먼저 와야 좀 따뜻해질 텐데 그런데 해월은 해월인 거죠. 해월은 왜냐하면 해월은 차가워야 되는 달이고 자월도 차가워야 되는 달이고 축도도 차가워야 하는 달이죠. 병화가 오긴 오지만 병화가 와서 주도권을 잡으면은 차가울 수가 없겠죠. 그렇게 본다면 임수가 온다는 것도 좀 일견 이해가 되는데 잘 이 부분은 선뜻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임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병화를 쓴다. 임수 병화가 양투 두 개가 도출되면 금방제명. 요거는 제가 노래 가르쳐 줬죠. 박능신 김작가신가요? 금방의 이름 걸고 노래 가사에 있습니다. 금방의 이름 걸고 이거잖아요. 금방의 이름 걸고
그러면 그 과거급제 보러 간 그건가요? 잠깐만요. 자, 그 부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엽전 열단량이 나오죠. 확실하게 금방에 이름 걸고, 자, 이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금이 환영한다는 것은 이제 과거급제 해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병화와 임수가 천간에 두 개가 투출되면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는 건데, 하야라 왜 그런가? 왜냐하면 대개 신금은 유, 임수, 병화, 임수와 병화가 있으면 명, 이름하여 금백수청이라고 한다. 금은 정확히 해석하면 금은 하얗고 수는 맑다 그 말이죠. 또 제해월 고발이라. 그래서 해월, 제해월, 해월에서 고발, 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면 금백수청이 또 뭐냐 나오겠죠. 자, 살아오평률 먼저 보겠습니다. 신금은 신금 희 반가워한다. 임수도세 임수가 와서 씻어주는 것을 반가워한다. 그리고 이 생어 10월에 태어나면 필 반드시 겸하여 취병화자 병화를 취해야 하는데 뭐뭐 때문에 그다. 한기 점증 한기가 점차로 증대되기 때문에 그렇다. 득 병화를 얻으면 위 순한 금원 수는 따뜻해지고 물은 따뜻해지고 금은 온기가 있다. 득 임수 위. 자, 금수를 얻게 되면 위 뭐라고 하냐면 금백수청이라고 한다. 해월은 소양춘 작은 양의 봄이니 목기 맹동 목의 기운이 점차 싹시 움직이니 싹시 동하니 그 말이죠. 병화 여광 반조 병화의 그 나머지 빛이 오히려 비춘다. 반사하여 비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역 또한 유 활동직이라 활동하는 기가 있다. 그러므로 능 발달야라. 그래서 양의 기운이 움트니까 점차로 뭔가 활동적이 되면서 이 발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삼명통에 나오는 금백수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금백수청이 뭔지. 자, 부에서 말하기를 금백수청은 차, 배, 이 무리들은 의 마땅히 등과제, 과거에 급제한다. 차상, 이러한 모습은 곧 뭐냐면 경신, 신유, 일생, 추월령이라. 추월령, 가을달에 태어난다. 뭐다? 경신이라든가 신유, 이러한 일주들이 가을의 월령에 태어난다. 그 말이죠. 태어나서 인도 시상, 시에 이르러서 우 만나요. 뭐들? 해자 수향을 만난다. 그러니까 경신 신유는 뭐죠? 금이잖아요. 금 일주가 가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시간에 가서 뭘 만나면 해자수를 만나요. 해자수를 만나게 되면 설기되겠죠. 식상으로. 그러면 이 금 즉백, 금은 백이고 이 수즉청, 수는 막다. 즉 빼어난 기운이 설기되겠다 그 말이죠. 경신이라든가 신유일주가 이 자월이나 해월을 만나게 되면 금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금생수로 이렇게 설기되죠. 그러면서 이 왕한 기운이 설기되면서 뭔가를 식상은 뭐예요? 자기 재주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재주를 드러내는 게 뛰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금은 하얗지만 금은 하얗고 뭐다? 수는 막다 그 말이죠. 무형충파해 만약에 형충파해가 없으면 주보구 이 사주 명주의 주인은 복이 두텁다. 절기 절대거려하는 게 하생 여름에 태어나면 불입격 격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여름에 태어나면. 그리고 춘금 봄의 금은 2, 3월 달에 우는 행 서북역가 이 서북으로 가도 마땅하다 그 말이죠. 서북으로 가도 마땅하다. 그런데 이 경진 경자 개사 개유 개축 등 일생이 추동 월령에
추동 원령의 무 화상 무토제. 자, 화에 화으로 극도 없고 그 다음에 토가 제호도 없으면 그런즉 금백 상정 성국 역시라. 금수가 서로 맞대응을 하면서 격이 또한 이루어진다. 격이 또한 이루어짐이 이와 같다. 그 말이죠. 뭐 이 정도 좀 지나가는 게 삼명통의 금백수청을 봤고요. 이번에 뭐 난대묘선의 금백수청이 있습니까? 어디다 한번 볼까요? 제가 어디서 가죠? 지금 블로그에서 갖고 온 것 같은데 블로그 자료가 좋긴 한데 가끔 오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자, 우 만나요. 추천즉 가을의 하늘 만나는 즉 위기 귀하고 금백수청이 된다. 삼추령 가을의 원령은 서방 백제 사건 서방의 백제가 권한을 잡으니 마땅히 차시 이때는 이 금백 즉 금은 백색이고 이 수즉 청이라. 수는 청하다 그 말이죠. 본명 중에 유일금 금이 하나 있고 제하 밑에 이수 제상. 본명 중에 유일금 제하 일금이 금이 하나 제하에 밑에 있고 두 개의 수가 제상 천간에 있으면 그 말인가요? 해석을 뭐라고 있죠? 지지 하나의 금이 나타나고 두 개의 수가 천간에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혹 일금 삼수 하나의 금과 세 개의 수 그 다음에 일수 삼금 하나의 수와 세 개의 금 그러면 상간 서로 사이에 생어 추월 가을에 태어나면 직귀 그러면 귀하게 된다. 추나 동간 봄 여름 겨울 사이에 금은 미필백 반드시 하얗지가 않고 수미필청 수는 반드시 막지가 않다. 그럼 뭐예요? 가을에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불합격 착격 이 격에 합치되지 않으면 착격 이 격은 이 추생자는 귀하게 되고 기타는 비하라. 가을에 태어나면 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귀하지 않다. 그 말이겠죠. 자, 원문을 보시면 자,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태어나고 병화가 투출하면 과거급제한다고 그랬죠? 자, 병투 임장 병화가 투출되었는데 임수가 암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임수가 이제 이거 없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떠냐? 그러면 최근지죠. 이름 뭐죠? 최근이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번에는 거꾸로 병화가 있고 임수가 내려와 있겠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관이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수가 나와야 되죠. 수가.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수가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옛날은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과거시 맞게 가는 거죠. 자, 수가 나왔으니까 좋겠죠. 자, 그러면 병장 임투 그러면은 부유 천금 부가 천금이나 있고 임병제지 만약에 임수나 병화가 다 지지에 있어요. 그러면 총명지사 그냥 총명한 선비다 그 말이죠. 그냥 총명한 선비고 크게 역할은 할 게 없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신금이 해월에 임수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야 된다. 임병양투 임수와 병화가 두 개 투출되면 과갑지기 과거급제에 합격하는 귀함이 있고 병투 임장 병화가 투출되고 임수가 가장되면 소기 그 다음에 임투병장은 소부. 자, 수는 제물로 보는다고 보면 돼요. 수는 제물로. 그 다음에 임병계장지 그러면은 총명하고 빼어나더라도 유여 이 불발 그 나머지는 불발하게 된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이병취기 병화는 취기 귀함을 취하고 임주부야 임수는 뭐다? 부를 취한다. 부를 주로 한다. 제가 이제 우리 풍수에서 그러잖아. 풍수에서 수는 뭐라고 했어? 옛날에 재물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옛날 백기를 통해서 다 돈을 벌었으니까. 그 해운업
뭐 운송 이게 다 이 선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육로가 발달이 안 될 때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강가에 있는 포부에 뭐 여관도 있고 국제 뭐 병난도인가요? 뭐 우리 그런 시대 보면 나오죠. 이 물가 쪽에 항상 뭐가 있어요? 물자 교육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억지로라도. 왜 임수가 부냐? 오행에 따라 다 다른 거 아니나. 이게 목일주일 때 임수는 인수고 또 금일 때는 식상이고 뭐 이게 화 때는 관이고 다 다른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는 육춘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행의 그 십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공통보감에서는 물은 돈을 버는 도구다. 화는 뭐다? 귀함을 삼는 도구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육춘론을 가지고 공통보감을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십성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특히 신금이 수가 나오면은 재주를 드러내잖아요. 식상이 되는 거잖아요. 재주를 드러내는 건 뭐겠어요? 총명함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식신생자잖아요. 재물로 귀결되잖아요. 그래서 부라고 한 이야기를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화는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귀함이다. 이거는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고, 그러면 다른 일줄 때도 그러냐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이게 신금일줄 때만 그런 건지 다른 오행이 일주일 때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병칙이 임주 부야라 이렇게 외우면 수가 재물이고 병화는 귀함이다. 자, 그 다음에 신금이 해월에 가면 무임존주. 자, 임수가 있는데 무토가 있어요. 그러면 임수가 필요한데 무토가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적축진이라고 했어요. 쌓을 적자의 모을축이니까 어쨌든 그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죠. 수가 이렇게 금수가 왕하잖아요. 그런데 무토가 있어서 뚜국 역할을 해주죠. 우리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언덕안 역할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수가 없어버리면 그리고 혹임다 임수가 많은데 이 무토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서 여기저기 다 쓸고 다니는데 모이질 않겠죠. 그러면 이름하여 신수왕양 신금의 물이 왕양 막 넘쳐 흐른다 됐는데 이게 이제 신금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금수왕양으로 봐야 된다. 근데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신금도 금이니까 어쨌든 이 신금일주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금수왕양이나 신금왕양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수가 너무 왕하고 금수가 너무 왕하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빈천 오리어 빈천 그러니까 벌어서 막 쓰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무토는 뭐예요? 물을 가다두기 때문에 불을 못 쓰게 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토가 있으면은 가이드 역할을 해서 돈을 모을 수가 있겠지만 무토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돈을 막 쓰고 다니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가 많은데 토가 전혀 없어버리면 물이 넘쳐서 아무데나 막 흘러다니기 때문에 금수 왕양한 단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는 빈천하게 된다. 이렇게 돈 막 쓰고 다니면 말년이 비참하죠. 무다 이번엔 토가 많은데 임이 적어요. 그러면은 창고는 넓은데 그 창고에 늘 재물이 부족하죠. 그러면 반주 성명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름을 얻는다. 고가는 이렇게 넣는데 고가는 안 채우고 다른 데 신경 쓴 거죠. 명예. 그렇죠? 고가 쌓여도 전부 뭐예요? 전부 나눠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 고가는 커. 근데 그 고가에다가 다 재물 넣는 게 아니라 임다 다부라고 했잖아요. 고가는 큰데 임소 재물은 적기 때문에 재물을 좀 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 억지 춘향식으로 좀 해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설하고 병조 보면 임수주부. 자, 임수가 주로 부를 주관한다. 그러함으로 임수가 많다는 것은
임수가 많고 이 유무 제지 무토가 이를 제지하면 상관폐인이라. 자, 신금한테는 뭐죠? 임수가 상관이에요. 그 다음에 무토는 뭐죠? 인성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인성까지 패가 뭐예요? 찰패자죠. 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상관 폐인사주들이 대부분 머리가 지능이 좋고 똑똑하다고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근데 이런 경우도 뭐다? 필거적치부 돈을 만들 수 있다. 돈을 쌓을 수 있다. 그렇죠? 임다무무 만약에 수는 많은 재물은 많은데 창고가 없어요. 그러면 수류 재물이 뭐예요? 흘러다녀요. 그리고 이 부적 모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반주 빈천 이러한 경우는 도리어 사주의 주인이 가난하고 천하다 그 말이죠. 무다임소 무토가 많고 수가 적어요. 그럼 창고는 큰데 재물은 적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재물 쌓아놓지 않고 자 재물을 베푸는 거죠. 그러면 원국인왕 인성이 왕하다. 인성은 뭐죠? 사람 마음가짐이잖아요. 사람 마음가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상관웅 운이 상관으로 흘러가게 되면 볼까요? 신금이 무토가 많고 수가 적어요. 근데 상관이면 수죠. 수로 흘러가면 재물이 모이겠죠. 그러면 주 오히려 사주의 주인은 성명야라 이름을 이루게 된다. 혹 갑다 무소 갑이 많고 자 신금일주가 해월인데 갑이 많고 무토가 적다. 그러면은 창고를 갑목이 극을 해버리죠. 재성이 재극인 하는 거죠. 재극인. 그러면 예술로 인하여 이 축금 금을 저장한다. 금을 축적한다. 예술로 인하여. 자, 신금이 갑목을 이걸 왜 예술을 볼까요? 예술. 재성인데. 이것도 육친론이니까 우리 십성문은 이해가 안 되죠. 신금일주인데 갑목이 나와서 무토를 극제를 하는데 무토를 극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경우는 예술로 인해서 돈을 버냐. 자, 첫 번째에서 신금 임수 나오면 뭐죠? 임수가 갑목이 뭐예요? 수를 빨아들이죠. 그렇죠? 금생수 수생목으로 수를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해수의 수를 빨아들이고 그럼 갑목의 수가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수가 갑목이 저장된 거를 무토에다가 묻어놓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재물은 모을 수 있는데 이게 왜 예술이냐? 이걸 해석할 수 있어? 왜 예술이냐? 굳이 또 억지로 해석하면 신금은 뭐죠? 칼이죠. 목은 뭐예요? 나무죠. 옛날에 나무에다가 칼로 조각 많이 했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또는 칼로 나무에다가 뭐 글을 쓰거나 뭘 하거나 뭐 할 수 있죠. 나무를 통해서 뭔가를 해서 이걸로 돈을 모으니까 이게 예술 작품으로 된다. 억지 춘향식 해석에 이것도 논리적 근거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왜 이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설화거풍제 볼까요? 이유가 나오나? 자, 10월 해궁. 10월 달의 해궁은 자 스스로 이 왕수 물이 많죠. 그래서 그러므로 불어님 임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다. 수가 많은데 등무제지 무토를 얻어서 토국수를 해주게 되면 재능 축적 재물이 능히 적취 모여서 쌓고 모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갑다 재무 갑이 많아서 무토를 제압을 하면 이 월령 상관 생재 위용 신금이 해월이니까 상관이고 그 다음에 무토가 많아서 토국수 하는데 갑목이 와서 무토를 극을 해버리면 금생수 수생목 상관 생재가 되죠. 상관 생재를 이용하게 된다. 근데 이런 게 왜 예술이냐는 거죠. 왜 이게 예술지인다. 왜 이게 예술지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사람이 예술지인이에요. 왜? 그러니까 식상은 뭐냐면 자기 재주를 드러내는 거를 통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 요즘 말로 뭐예요? 연예인이겠죠. 연예인. 근데 식상에는 자기 재주를 드러내는 게는 청명함으로 돈을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장사꾼인 거지. 기업인. 그러니까 예술은 그냥 식상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상관으로 식상으로 뭔가를 재물로 만들어준다. 아까 제가 예측한 첫 번째에 가까운 해석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막 미리서 사전에 이거를 예습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즉석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경우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한자 정도만 가볍게 몇 개 보고 바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같이 생각하면서 그냥 미리서 다 알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왜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는 게 왜 간목이 이럴 때 예술이라고 했을까? 상관을 쓴 재물이다. 상관을 식상을 써서 만드는 재물이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 아까 제가 두 번째 해석으로 간목으로 신금일주가 간목으로 이 목에다가 조각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로 예술지인이 되고 오직 금전은 유적축이라 금전이 모일 뿐이다. 쌓일 뿐이다 그 말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금일주가 해수가 있는데 기다 유무 기토가 많아요. 무토는 없어요. 무토는 없어요. 자, 기다 유무 만약에 기토가 많은데 무토가 무토가 있네요 또. 기토도 많은데 무토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토가 너무 많죠. 그러면 임수 피곤, 임수는 곤란함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죠? 토국수 당하니까. 금 피매, 금은 어때요? 묻혀버리죠. 토다금매로. 토가 많아서. 그러면 불과 성실지인, 그냥 성실한 사람에 불과하다. 혹은 임계다, 임수개수가 많아요. 근데 무무병자, 무토도 없고 병화도 없어요. 그러면 재주만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재주만 드러내는데 결과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열심히 재주만 드러내는 거예요. 임수개수 식상이니까 열심히 노력만 하는 거예요. 식상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재주를 드러내거나 또 뭐라고 했어요? 노력하는 거라서 자기가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노력신고 열심히 노력하고 몸만 고달플 뿐이에요. 10월 신금, 10월의 신금은 선임 후병, 병화를 임수를 먼저 쓰고 병화를 나중에 쓴다고 하는 것은 역의 참용, 나머지는 모두 참작해서 사용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임수를 먼저 쓰고 병화를 나중에 쓰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된다? 모두 참작해서 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무기다, 무토기토가 많고 매금재수, 금을 이 토가 많아서 금을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를 제압을 하고 그러면 종신 끝내는 매몰어하 아래에 묻혀버리고 말죠. 결론하면 총지 10월 임계다. 결론에 보면 10월에 임수개수가 많으면 그리고 무병 불온 병화가 없으면 따뜻하지 않고 무부 불치 재물이 없으면 창고가 없으니까 모이지도 않고 그러므로 무병무 그럼 따뜻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는 게 팍팍한 거예요. 추우니까. 그리고 집에 돈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노록 신고지냐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사람일 뿐이다 그 말이죠. 10월 신금 10월의 신금은 임병위 희용 수요지시라. 임수와 병화는 희용 수요지신이라. 이거 쓰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에 신이라는 것은 임수병화가. 그래서 여계 나머지 모두는 무엇이다 응당 병여 약지용이라. 병도 되고 약도 된다 그 말이죠. 병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뭐라 했어요? 참용이라고 했죠. 참작해서 써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10월에 신금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명조가 없네요. 자,